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내년에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오염 없이 대용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꿈의 에너지, 인공태양을 개발하기 위해 나주가 연구소 유치에 도전합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대 8천만 원까지 할인 분양이 진행돼 기존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돈 내기 윷놀이판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인해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 바로 인공태양인데요. 전 세계가 이 인공태양을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 역시 국내 연구소를 지을 예정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게 된 나주시가 유력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이 같은 핵융합이 지구에서 가능하게 되면 대용량의 에너지를 고효율로 안정적,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설비가 2028년부터 나주에서 가동됩니다. 설비 구축 등에만 국비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자기장을 불이자석으로 만든다면은 그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 3000메가와트급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초전도 손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전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주시는 더 나아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공모를 앞두고 이번엔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초전도체 핵심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핵융합 분야의 전문 교수 등 한국에너지공대의 우수 인력 등이 포진해 있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관을 갖춘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라남도는 나주를 기반으로 도내의 인공태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기능이 이미 되어 있고 또 혁신 산업 단지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집적하기 때문에 또 인공태양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게 될 핵융합 실증로 역시 에너지 연료인 바다가 있고 나주와 가까운 영광이 최적지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른 출근길에는 연일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순천과 장흥에서는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가시거리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언제든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밤 사이에는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밤 사이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 사이 비가 지나고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 특보도 발표된 만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과 일자리 등을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내년에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 센터가 사라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꽃 재배 농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귀화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직원이 찾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모두 9곳의 지원센터를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을 받은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 문제 등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ctually, the first time I heard the news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center, I feel sad because the center is really a big help for us. When it comes to problems, they always there for us to support us and. 내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무부나 노동부에 직접 가서 출입국과 비자 발급 등의 상담을 해야 하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출국 신고했으면은 보험금 삼성화재 신청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근로자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 센터 오면은 출국 신고는 고용센터 안 가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팩스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음지로 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법무부나 노동부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센터 업무는 단순 상담이라 폐쇄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은 저희 고용센터에서 받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안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12명, 한 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국 9곳의 센터장들은 예산 삭감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혁신위원들이 정해지면 5.18 묘지에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의 호남 끌어안기를 통해 혁신위의 통합과 변화 의지를 내보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순천에서 태어난 인 위원장은 연세대 재학 시절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일부 5.18 공법단체와 연평도 포격 유적회 회원 등 지역의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철폐를 위한 범시민연대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기념사업 논쟁은 이념 갈등이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인 정율성을 기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광주시와 남구는 정율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윷놀이였는데요. 매일 시장 공터에서 벌어진 돈 내기 윷놀이판에서 발생한 다툼이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 순천의 한 전통시장. 주차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위에 있던 이들이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소방당국이 9분 만에 불을 껐지만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몸과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켰고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극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윷놀이. 인근 상인들은 시장 공터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돈을 걸고 매일 도박성 윷놀이를 했다고 말합니다. 한 있으면은 한 40명. 기본으로는 한 10대면 할수 계셔요. 추석 세고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됐어. 숨진 남성도 유판을 드나들었고 돈을 잃고 빚까지 지자 주변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잃은 것 같더라고.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신단을 갖다 이렇게 뿌렸는 것 같더라고. 원래는 윷놀이판이 하얗게 그려졌던 곳인데 지금은 까만색으로 색칠돼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같이 있다 다친 또 다른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 주변에서 도박성 윷놀이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교비 등을 횡령해 9년형을 선고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아 씨가 어제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여간 대학 교비와 건설회사 자금 등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씨가 출소한 만큼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는 홍복학원은 부채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유인한 범행 대상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42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범행 대상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의 한 새 아파트가 떠들썩합니다. 최근 건설사가 미분양 세대를 최대 8천만 원까지 할인해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광양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할인 분양을 막아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건설사가 일부 아파트 물량을 큰 폭으로 할인해 분양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1,114세대 가운데 미분양되거나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190여 세대가 최근 할인 분양 시장에 나온 겁니다. 기존 분양가와 할인가 차이는 최대 8천만 원. 입주민들은 분양 대행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낸 세대에게도 위약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 후 재분양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금을 날려도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납부해줄 금액이 2억 4,600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금액 이하로 저희가 경매할 예정이라고요.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해 입주자들은 한때 새 입주자에게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질 비난이 일었고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코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주민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거를 털고자 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사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할인 분양을 멈추고 분양가 측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빠져버리면 저희가 과연 누구하고 싸울까요? 우리 입주민한테도 보상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할인 분양으로 입주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중단하고 기존 입주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광양 지역은 앞으로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오룡지구를 잇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왕복 2차로의 강변도로. 강을 끼고 굽이진 도로 곳곳에는 볼거리와 쉬어갈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자인 시경정과 1km에 이르는 코스모스길 등 강변의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오룡지구까지 총 연장 52km의 영산강 강변도로의 완성을 지역민들이 기다려온 이유입니다. 이 영산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탐방들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텔링화돼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나주 영산동에서 무안 몽탄까지 1단계 34km 구간, 몽탄에서 일로 복룡리까지 4.7km 구간이 완료된 상태. 마지막 구간인 복룡리에서 오룡지구까지 13.2km를 잇는 2-2단계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변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오룡지구 개발 이후 혼잡했던 남악 IC 교통량이 청호 IC로 분산돼 출퇴근 교통체증도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변도로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무안 일로 이쪽에 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관광과 레저, 스포츠와 연계되는 명품 관광도로를 꿈꾸는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에는 도비 1,52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전 구간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일본과 독일, 태국 등 10여 개 나라 국제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어제 광주를 찾아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계승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사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글로벌 포럼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전일빌딩 245 등 5.18 사적지 등을 둘러보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남은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0년 당시 한국 유신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일본의 진보적 월간지 세카이의 전 편집장인 오카모토 아스시시를 비롯해 국제사회 민주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인물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과 국제교육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교육청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광주와 라이프치히의 학생들이 정기적인 원격 공동 수업을 통해 민주화, 평화, 인권과 통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음악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로 이른바 월요 시위를 통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동유럽 혁명을 촉발시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물꼬로 해서 울산 2차 전지 특화단지와 주축을 맡고 있는 울산 2차 전지 특화단지에서 주축을 맡고 있는 삼성 SDI와 전기차 울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협업을 이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와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7년 동안 현대차의 유럽 시장 판매용 전기차 배터리를 삼성이 공급하게 된 건데 규모는 약 50만 대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부터 양산할 6세대 신형 배터리를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해 현대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아닌 외국 업체에 주로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지만 경쟁사 대비 고급 차종에 주로 배터리를 공급하며 매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현대차와의 계약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프리미엄 차종에 주로 탑재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 역시 국내 배터리 업계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SK, LG의 배터리만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 역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다변화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다변화를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이번에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 이게 또 앞으로 배터리 산업을 이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울산에서는 삼성 SDI를 주축으로 하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울산 공장은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울산에 대형 사업장을 둔 삼성과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전주에서는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가 도심공원을 습격한 데 이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아파트까지 덮쳐 집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전주 MBC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옆에 설치된 철조망. 검은 몸통에 흰 털을 가진 애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원에서 일제히 한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바로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이제 민가까지 덮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쾌하죠. 예, 아주 불쾌하죠. 우리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다는 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인근 공원에서 애벌레는 매년 볼 수 있었지만 이처럼 아파트까지 덮친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 한 외벽에만 지금 수백 마리의 애벌레가 붙어 있는데요. 외벽을 타고 올라가 집 안에서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집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충망이 닫혀 있는데도 애벌레가 집 방충망 안쪽까지 기어다니는가 하면 이건 지금 들어온 거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을 열고 아래를 내다보니 수많은 벌레가 외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돼 애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처럼 해충이 창궐하고 관련 민원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속한 완산구청에 올해 접수된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관련 민원은 무려 260여 건으로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80여 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방제는 예년 수준에 그치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6월에 방제를 확실하게 해서 7월, 8월에 유충이나 해충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고온 다습한 날씨와 엮여서 이 현상이 10월 말까지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산림청은 지난 8월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흰불나방 유충 발생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연일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오늘은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언제든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비가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4도로 오늘도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구례에서 23도, 여수에서도 23도로 낮 동안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